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계 세 번째 프로그램을 찾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화는 한국 영화, 바로 독립영화인 족구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1부는 스포일러가 없는 내용을 위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할 거고요. 2부에서는 스포일러가 포함된 내용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1부를 들으시고 족구왕이라는 영화 한번 봐야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신 다음에 족구왕을 한번 보신 다음에 2부를 들으시면서 저희와 함께 공감하면서 생각을 나누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세 번째 영화계인데 한국 영화를 선택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1화 때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인터스텔라, 네. 2화 때는 데이비드 핀처의 나를 찾아줘. 네. 우리가 1부, 2부를 다 외국 영화를 해버리니까 네. 한국 영화를 그래도 하나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인터스텔라쯤 되면은 한국 영화죠. 왜? 인터스텔라 왜? 국민 영화. 거의 국민 영화가 됐어 지금. 우리나라가 안 만들었잖아. 그거 다 외화야, 외화. 아니야 부모님이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10가지를 공부를 해가지고 요즘에 가가지고 자녀들한테 이런 건 이런 거야. 그러고서는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지금 과학 시간인데 그걸 갖다가 국민 영화가 아니면 뭐야 그게 지금. 야, 하굣길에 뭐 상실의 시대 이런 것도 국민 소설이잖아. 그래. 아니, 그래서 걔네가 왜 화버려오냐고. 돈 다 빠져나가는 거야 우리나라도. 알았어. 극장이 보이잖아. 알았어. 극장이. 감 다오네. CJ가 번다고. 하여튼 그래서 3부는 3부가 아니라 세 번째와는 한국 영화를 선택하기로 했는데 이게 좀 만만치가 않았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컨셉을 지금 개봉하고 있는 한국 영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좋은 작품이 많지는 않아 요즘에 한국 영화가. 그렇죠? 12월 달에 좀 괜찮은 거 몇 개 나오는데 그때 가서 찝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합시다. 아직은 11월이니까. 응. 그래서 좀 얘기를 나눠본 결과 어떤 영화를 하는 게 좋을까? 뭐 범죄와의 전쟁도 있었고, 뭐 해무, 해적, 명량, 파전 먹고 싶구나. 아니 뭐 파전 말고 하여튼 그런 영화들도 있었는데 좀 만만치 않다. 그러다가 명주가 족구왕이 괜찮다 딱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옆에서 스미스도 동의를 하지. 야 족구왕 괜찮아. 야 그거 봤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근데 나는 몰라. 족구왕 무슨 개뿔 족구왕이야. 족구하는 소리야. 근데 진짜 들어보지도 못한. 그게 내가 에필로그 얘기해줄게 뭐 그거. 아니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4일 전에 봤어요. 4일 전에. 네. 하나도 알지 못하다가. 그래서 족구왕 이게 무슨 영화냐. 그래서 대충 스미스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줄거리를 살짝 들어본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학생이 있어요. 복학생이 군대를 이제 제대하고 막 대학교에 복학을 했어요. 근데 이 주인공이 족구를 굉장히 잘해. 그리고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복학을 했더니 대학교에 족구장이 있었는데 사라진 거야. 그리고 테니스장으로 바뀐 거야. 이거 이럴 수는 없다. 우리가 족구장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족구장을 만들려고 막 학과에도 찾아가 보고 총장과의 대화에서도 막 얘기를 해보고 하는데 다 안 된다는 거야. 그 선배도 막 야 네가 무슨 족구할 때냐, 공무원 준비해라 막 이러고 있고 옆에서 태클이 막 들어와. 그런 영화래.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영화라는 거야? 라고 하고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괜찮았었다. 괜찮아. 네. 그 정도면 아마 괜찮아.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방송 처음에 족구왕이라는 타이틀을 보신 분들은 무슨 족구왕이야 뭐 이런 영화가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방금 줄거리를 들으셨으면 존나 구려 이런 영화 왜 다루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미 껐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영화 왜 다루냐고. 내가 썰을 풀자면은 그 감독이 이걸 만든 이유가 독립영화에 아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감독이 이제 뭔가를 음식을 주문을 했는데 술을 마시면서 그게 닭발이었대. 닭발을 계속 쳐다보다가 갑자기 뭔가가 하나가 딱 떠오른 게 족발이 떠오르라고. 족발이 떠오르고 거기에서 이제 족구왕의 시초가 돼버린 거지. 그러면서 스토리를 썼다고 하네. 나는 그거 그냥 인터뷰 내용으로만 봤었는데 뭔 이런 개소리가 다 있어 처음에는 생각을 했지 나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난 재미있었던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딱 족구왕이라는 이미지를 들었을 때 그리고 족구왕에 대해 저희가 지금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드시는 편견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선입견이나 맞아. 이거는 존나 구리다. 음. 남자 냄새 나는 영화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건데 그러한 편견에 대해서 감독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만든 영화가 아니에요.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지. 내용상에도 있으니까. 여자들이 흔히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 예. 축구 얘기, 족구 얘기. 예.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가 그래, 최고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다 들어가 있어 이 영화. 예. 그런 걸 보고 이제 넌 씨눈이라고 하죠. 넌 씨발 눈치도 없냐.
근데 이런 넌시눈의 감성으로 만든 영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다 알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영화라는 거죠. 자, 일단 그러면 외적인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예. 일단 족구왕은 2013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시작을 했죠. 그때 관객 최고상? 관객 인기 최고상? 뭐 그런 걸 받았다. 그걸 받았었는데 내가 직접 현장에 가서 느낄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주말에 갔긴 했지만 거기다가 이제 매진이 돼 있으면은 그 전광판에다가 빨간 스티커를 붙여 동그라미를. 매진되면? 매진되면. 그런데 온오프라인이 다 매진이 됐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이 되게 좋았지. 별 5개면 한 4개에서 4개 반 정도 줬으니까. 그 정도로 인기가 좋았어. 근데 나는 그거를 선택은 하지 않았지. 나는 거기 가서는 국제영화제 가서는 거의 외국 작품들 많이 봐서 나중에 이제 올라오면은 보고자 하고 시사회로도 이제 봤지만 난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 GV라고 해가지고 직접 관객과의 대화를 하려고 감독이랑 배우들이 다 나왔어. 그래갖고 사진도 찍어주고 홍보도 열심히 했었지. 그런 게 있었더라고. 그러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네. 그렇지. 굉장히 반응이 좋았지. 계속 매진 행렬이었으니까. 원래는 주말께 매진이 되는 건 당연한데 평일께 매진된 거는 이런 것들이 몇 개 안 되니까. 평일날 매진단 몇 개 안 되는 영화? 그렇지. 그게 바로 족구왕이야. 거기다가 관객상도 받고. 그렇지. 괜찮았구나. 꽤 평판이 괜찮았어, 본 사람들은. 자, 그러면 2013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불과 2014년 8월 21일 날 개봉을 했어.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개봉이 늦어진 이유가 있다면? 그 늦어진 이유는 배급사에서 이제 딱 반응을 보고 호응이 좋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개봉을 8월쯤에 이제 잡은 거지. 그 배급사 쪽에서도 밀어주고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딱 느끼셨을 때 제일 쉬운 거 하나 예를 들려드리자면은 옹박이 비디오부터 나온 줄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많은 호응을 받았었던 거고 그게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이제 호응이 좋았던 거는 각종 영화제에서 이제 유수 뭐 프란시스 하라는 작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터뷸런스라고 부천 국제영화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나왔었던 것도 관객상 같은 거 받아가지고 올라왔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영화제에서 이제 개봉 예정이 없었던 작품들이 관객들한테 인기를 얻어서 개봉하게 된 케이스들이 몇 개 있었다. 그렇지. 배급사들이 이제 그걸 딱 캐치를 해내고 반응이 좋았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개봉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성적이 좋았던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한테 필터링처럼 걸러져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만큼 작품 수준은 있었다는 거지 다. 족구왕도 그런 영화 중 하나였겠네. 그렇지. 옹박도 보고 즐기는 거였고 족구왕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아까 전에 정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뭐 이제 편견 같은 게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여자 관객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이 영화 맨 처음에 보기 전에 광고를 나도 살짝 봤는데 사실 좀 싸 보이는 느낌이 좀 컸어. 포스터도 그렇고 그치. 그냥 무슨 남자 한 명이 뭐 좀 사실 뭐 이렇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그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약간 축구복 비슷한 거 옷 입고 그냥 꼭 딱 공 하나 입고 밑에 족구왕 이렇게 써 있는데 뭐야 이게 이런 느낌 별로 보고 싶진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학생 선배들에 대한 편견 그 자체. 그치. 편견 그 자체지. 딱 그 사람이지. 그래서 이 영화의 첫인상은 조금 아무래도 너무 싸 보이는데 보고 싶게 만들진 않는 것 같아. 확실히 그런 거는. 다들 동의해?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 편견에 대해서 애초에 얘기하려던 영화니까 사실 영화를 보면 그 포스터 자체도 재해석이 되지. 이래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 영화를 살짝 조사를 해보니까 딱히 그렇게 막 시사회를 했다든지 크게 광고를 안 했더라고. 시사회 많이 했어. 시사회 많이 했어? 많이 했는데 사람들도 많이 봤고 그런데 표가 남아돌긴 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신청 많이 하는 인간이니까 내가 잘 알지. 그거는. 자, 독립영화 족구왕 이게 지금까지 누적 관객수가 4만 명 정도 됐는데 이 정도면은 독립영화 치고 흥행이 좀 괜찮은 편이라는데. 대박급이죠. 대박급? 나는 대박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4만이면 독립영화 중에서는 꽤 상위권 아니야? 상위권이긴 하지. 홍상수 영화들 중에서도 그 정도 되는 거 얼마 없을 텐데. 홍상수가 이번에 자유의 언덕 냈는데 그렇게 흥행은 하지 못했고 족구왕 같은 경우에는 4만을 넘겼다고 하지만 물론 손익분기점은 내가 잘은 모르겠어. 뭐 나온 거를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항공주가 12만 넘었다고 그래. 그때 막 손익분기점 넘었다고 와 좋아했거든. 근데 4만 명은 솔직히 찍은 거랑 그 스태프들의 고생을 봤을 때는 나는 좀 적다고 보지.
그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봐줬으면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아, 조금 뭐 그치. 아쉬운 게 있었지. 사실 굉장히 대중적이고 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다루는 영화란 말이야 사실은. 그치. 우리가 처음에 포스터를 봤을 때 느껴지는 인상과는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매니악한 영화가 됐잖아 지금. 그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지. 대중성 있는 거야 원래는. 그게 원래 대중성 있는데 홍보라든가 그런 게 잘못돼서 뭐 그렇게 안 됐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내가 봤을 때는 좀 입소문이라는 게 또 나중에 타기 마련이기 때문에 입소문 타면 개봉 끝난 이후에도 얼마든지 영화로서 평가가 올라갈 수 있지. 대중성을 띌 수 있고. 파이트 클럽이나 뭐 맞아. 또 뭐 있어. 그래서 올드보이도 재개봉했었고. 그리고 그러나 지구를 지켜라 뭐 이런 거. 근데 그거는 지금 보기에도 재밌는 어. 사람은 재밌지. 난 재미없어. 아 그래? 재미없었어. 지구를 아. 지켜라는 저기 참고적으로 장준환 감독 작품이고요. 신하균 나오는 거예요. 물파스로 갔다가 막 공격하는 거예요. 와 무슨 공격하는 난 거예요. 정말 재밌게 봤는데 이거. 내가 볼 때는 4만 명이라는 숫자가 독립영화에선 대박이기는 해. 근데 뭐 일반적으로 영화 하나 만들었을 때 100만 찍으면은 뭐 100만 망했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독립영화에서 4만이나 15만 정도가 진짜 대박이라고 할 정도면은 만드는 제작 비용 대비해서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서 자 그런가? 일단은 지금 진행자가 얘기한 거가 끼어들자면은 음. 독립영화라는 작품에 대한 정의 같은 거를 갖다가 조금 음. 사람들이 이제 매번 이제 시대마다 바뀌어요. 사실은 좀 독립영화라는 게 이제 자기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자기가 배급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제작해서 만드는 건데 그치. 요즘에는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족구왕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개봉을 했으면은 솔직히 나는 4만도 못 모았다고 봐요. 그치. 왜냐하면은 그 중간에서 그 배급사가 또 하나를 껴줘야 돼. 그냥 그쪽에서는 족광 같은 경우에는 배급사를 자기네가 광화문 시네마라고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배급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개봉을 한 건데 그럴 때도 또 유통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면서 또 자본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 투자 대비해 가지고 수입을 4만 명이라고 해서 대박이다 최고다 뭐 광고하는 거는 조금 오버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 그럼 독립영화의 정의가 혼자서 감독도 하고 제작 비용도 다 되고 그렇지 같이 스태프들이랑 이제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배급을 하고 제작을 하고 하는 거지. 자급자족이지 거의. 그러니까 외국 영화 치자면은 사람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타란티노 그러니까 킬빌이라든가 뭐 그런 거 찍었었던 이제 코엔틴 타란티노 감독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저수지의 개들이라든가 아니면 펄프 픽션 같은 거를 만들 때 펄프 픽션도? 그것도 다 자급자족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 그럼 독립영화라고도 볼 수 있겠네 그런 거. 그렇지 그것도 다 독립영화로 취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게 흥행을 잘 하잖아. 근데 펄프 픽션도 솔직히 말해서 처음서부터 그렇게 많은 상영관이 있었던 거는 아니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블루 제스민이라고 영화가 있었는데 내가 작년도였을 거야. 작년도나 이번 연도쯤에 나왔었던 건데 그게 솔직히 처음에는 관수가 6개에서 5개밖에 안 됐단 우리나라에? 말이야. 아니 외국에서. 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랑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좀 다른 게 아쉬운 게 뭐냐면은 거기에서는 입소문이 아까 전에 정훈 씨처럼 얘기한 게 타면은 1000몇 개까지 늘어나 상영관이. 거긴 입소문만 잘 되면 3개가 넓잖아 거긴.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입소문을 타도 2개. 그렇지. 거기서 막아버리는 거야. 그냥 상영관 자체가. 그게 좀 아쉽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지네들한테는 이익이 안 되니까 찔끔찔끔 보러 온다니까. 그러니까 시장 사이즈의 차이지 이게 사실은. 그런 게 이제 딱 맞들여지는 거지. 그럼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열심히 해갖고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 이 작품을 만든 거를 영화관에 가서 상영을 해야 되잖아.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상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정을 받아야 돼. 근데 그 인정을 받는 게 무엇이냐? 저번 화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70개의 상을 넘게 받는 그 액트 오브 킬링처럼 유수의 상을 받는다. 그런 걸로 갖다가 이제 홍보를 하는 거지. 그럼 만약에 그런 게 어필이 안 됐을 때는 독립영화 전용 상영관 뭐 이런 데서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독립영화를 왜 쉽게 접할 수가 없는 거냐. 나도 보고 싶다. 인터넷도 찾아서 보세요. 네이버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충분히 해요. 맞아. 그리고 내가 오늘 다녀왔지만 오늘 저기 11월 29일 시점으로 다녀왔지만 이제 서울 독립영화제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인터넷으로 상영을 하거든요. 단편으로 상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씩은 봐주면은 그래도 이런 작품도 있었구나. 그러고서는 봐주는 것도 나는 나름 나쁘지 않다고 보고 단편이 아니더라도 이제 장편에 대해서 이제 진행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경쟁을 많이 거쳐. 어. 몇백 작품 중에서 그 이번에 영화제 나온 것도 20몇 개밖에 안 된단 말이야. 엄청 치열해. 거기 20몇 개에서도 살아남는 게 얼마 없으니까 그게 지금 대변을 해주는 거지 지금. 그러면은 메가박스나 CGV 같은 그런 상영관으로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나, 독립영화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거나 당연히 프로모션 같은 거를 하고서는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해야지. 아 이게 정말 예술적이고 사람들한테 좀 공감을 살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그렇게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영화제 같은 데에서 지원작을 받은 거라든가 영화제에서 좀 유명했었다. 그리고 독립영화협회도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인정해주는 작품 이번 연도 독립영화 해가지고 쭉 나오는 것들 그런 것도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 지금 좀 뒤져봤는데 족구왕이 제작비가 1억이었네요. 그리고 대충 지금 손익분기점은 넘긴 상황인 것 같아요. 4만 원이니까. 그러면은 다 필요 없어. 손익분기점 넘기는 게 짱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보통 제작비 2배 정도 흥행을 수익을 거두면은 손익분기점 넘겼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무난히 뽑은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족구왕도 그런 입소문을 타서 그래도 개봉을 좀 한 편인 거네, 독립영화 치고. 그 CGV에서도 아마 뭐 10월에 영화 이래가지고 상영관 아예 잡아놓고 왕 상영했었지 아마. 근데 내가 듣기로는 시간대가 어. 막 밤 11시 막 이러고 그래서 딱히 그렇게 보기 편한 시간대는 아니라고 들었어.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CGV 같은 경우는 TOD 서비스라고 그래서 주문형 극장이라는 게 있어.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이제 CGV한테 아 난 이거 보고 싶어 그러고서는 이 시간대에 어떻겠냐 하고서는 공지를 올려. 그러면 사람들이 막 클릭을 해. 나도 그때 보고 싶다 그러고서는 추천해가지고 딱 그게 되잖아. 그러면 진짜 상영을 해. 그쪽 상영을 하고 그 추천으로 올린 사람한테는 또 상품을 줘. 그런 식으로 해서 난 그런 거는 참 좋다고 봐. 그런 것도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았어. 거의 뭐 무슨 영화 공동구매 수준. 그렇지. 확실히 그렇지. 괜찮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독립영화 얘기하고 있는데 독립영화 시장은 과연 중요한 건가? 왜 독립영화는 상영관도 늘려야 되고 대중성 있는 영화 그냥 큰 개봉해서 해주는 영화들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독립영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은 축구나 야구나 뭐 여러 가지 프로 스포츠 그런 데에서 뭐 정은이도 알겠지만 2군 같은 게 있잖요. 프로 축구 같은 데에도 뭐 2군 같은 게 있잖요. 밑에서 일단은 조금 기반이 또 자라나는 새싹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또 양분을 하고 또 이제 꽃을 피고 또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이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조금 기반을 다져주는 게 나는 중요하다고 보거든. 그래서 독립영화가 필요한 거고 그쪽에서도 스타들도 많이 배출이 돼. 대략적으로 그냥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승환 감독도 있고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로 데뷔를 해서 뭐 여러 작품 다 찍었잖아. 뭐 베를린이라든가 뭐 아라한양푼 대작전이라든가 뭐 짝패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짝패라든가 그런 거 다 개봉을 하면서 액션 활극이라는 거를 또 개척을 했고 뭐 단편 영화제 같은 데에서는 뭐 봉준호도 나오고 뭐 최동훈도 나오고 최동훈은 범죄의 재구성 뭐 도둑들 찍은 감독이고 봉준호는 워낙 유명하니까 괴물이라든가 설국열차 그런 거 찍은 감독들이 계속 나오면서 세계적으로 우리의 인식도 눈도 많이 높아지고 외국인의 시선도 예전에는 일본을 많이 봤었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치. 시나리오적이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어느 순간서부터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어디에서 힘이 나오냐? 1999년서부터 만들어진 독립영화협회에서 그렇게 추천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면서 나는 그때서부터 좀 주문기를 맞았다고 봐. 그러니까 2000년대서부터 2005년까지는 한 키우는 단계에서 이제 2005년 이후서부터는 계속 이제 성장을 해왔던 것 같지. 한국 영화가 발전한 데 있어서 독립영화 뿌리를 두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영양제 같은 거지. 내가 봤을 때는 그래. 그 명주의 의견에 덧붙여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장르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대중영화의 기능은 물론 중요해. 내가 대중영화를 폄하하는 게 아니야 절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영화가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이 할 수 없는 것도 있어 분명히. 그치.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잖아. 그치. 공감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 그치. 100만, 200만, 300만, 500만, 1000만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메시지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정해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이거는 더 이상 내 영화가 아니야. 그 사람들도 보고서 공감을 할 수 있는 영화여야 돼. 나만의 메시지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지난 화에도 얘기했잖아. 영화라든지 다른 예술 매체를 볼 때
관객들은 감독과 배우와 뭐 어떤 제작과 이런 사람들의 세계관을 읽고 싶다고,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사람이 무슨 소통을 하고 싶은지 이거를 원하기 때문에 영화를 본단 말이야. 근데 감독부터가 관객들의 반응을 고려해서 영화를 만들어. 그러면 거기엔 자기 메시지가 없는 거지. 자기가 상상한 가상의 관객들의 생각이 영화를 이루는 거지.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 영화를 관객들이 봤을 때 무엇을 얻느냐? 감독의 생각이 아니라 감독이 생각한 가상의 관객들의 반응을 보고 오는 거지. 말하자면 헛개비지. 그 감독의 생각이 아니라 감독이 상상한 유령과 같은 관객들의 기호를 보고 온 거잖아. 모든 사람을 충격시켜 주길 바라는. 그치? 그러면은 밍숭맹숭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감독 자기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한 게 아니라 감독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떤 게 히트 칠까 하고서 관객들의 반응을 생각해서 만든 거니까 관객들의 입장이 드러나는 영화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봐도 뻔한 거지. 아, 이건 그냥 내가 평소에 하던 생각인데. 감독이 고유하게 갖고 있던 그 감독만의 스타일 이런 거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뒤통수 칠만한 게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면에서 나는 독립영화의 기능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감독 자기만의 세계관이 확실히 드러난 그런 영화들이 정말 중요하고, 이거를 비유하자면은 F1 머신을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일반 자동차를 향상시키는 것 같지. 그 F1 자동차 머신 같은 거 누가 써 현실에서? 아무도 안 써. 그치.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렇다고 그게 무의미한 시도는 아니야. 왜냐하면은 다른 자동차, 대중적인 자동차 모델에 응용될 수 있거든. 그거를 아무도 현실에서 안 쓸지언정. 비슷하게 이제 패션쇼 같은 걸 들 수 있지. 패션쇼 같은 거에서 나오는 의상들 입는 사람 없잖아. 그치. 근데 그렇다고 패션쇼가 무의미한 건 아니야. 왜냐하면 그 패션쇼에 나오는 의상들을 보고서 일단 대중적인 디자이너들이 이걸 참고를 하고 사람들의 어떤 복식이나 이런 걸 응용할 수 있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는 옷들의 그런 시도들이 응용될 수 있는 거고. 그럼 뭔가 매니악하고 자기 세계가 확실하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를 돈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시도들이 있어야 대중적인 것들도 발전을 하는 거지.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뻔하게 똑같은 것들만 나올 수밖에 없어. 난 그런 점에서 독립영화도 다른 어떤 인디적인 시도와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건 있지. 독립영화라면은 독립영화만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독립영화 팬들에게만 먹히는, 독립영화 팬들만 좋아할 만한, 자기들끼리 하하호호 보고서 이제 하계회처럼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내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해. 그래서 나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 예를 들어줄게 간단하게. 유성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만들면서 액션이라는 걸 갖다가 나중에는 이제 대중성을 더 살리면서 베를린이라든가 짝페라든가 그런 거를 더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게 스타일인 것 같아. 최동훈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단편 찍었던 거 보면은 내가 그렇게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었지만 특징이 있는 게 스피디하면서도 내용은 다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딱 넘어간단 말이야. 그런 게 스타일인데 그런 스타일을 갖다가 독립영화에서는 마음껏 표출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말한 것처럼 매니아적으로만 진짜 안 간다면은 그런 표현의 방법을 보면서 사람들도 매니아적으로 생기고, 그리고 족구왕 같은 경우에도 나는 또 사단 같은 게 좀 중요하다고 봐. 사당? 사단. 장진사단, 뭐 윤재균 사단, 뭐 그래가지고 나오는 사단들 있잖아. 그런 것처럼 족구왕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내가 아는 거는 족구왕이랑 비슷한 거는 1999년 면회라는 게 있어. 군대 영화긴 한데 사람들은 군대 영화 하면은 윤종빈 사단도 있구나. 용서받지 못한 자라든가 뭐 다른 게 또 있잖아. 근데 그거는 남자 주인공도 족구왕 주인공이랑 똑같거든. 배우도 똑같고. 근데 남자 배우 그 자체가 조금 투박하면서도 조금 찌질한 면도 있단 말이야. 그런 데에서 나온 거 보면은 조금 비슷하게 가면서도 조금은 틀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상영을 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독립영화가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쿠엔틴 타란티노의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뭐 올드보이의 그 스타일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럼 기호에 각자 맞춰줄 수 있는 스타일은 아무래도 이런 독립영화를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쌓는 내공을 가지고 결국 대중성을 가지고 나갔을 때 결국 얻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족구왕도 독립영화입니다. 족구왕을 결론적으로 추천하게 된 이유랑 이 영화가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주길래 추천하고 싶었을까, 우리가 듣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걸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정리부터 얘기해봐. 나는 족구왕 같은 경우에는 딱 그거지. 사람들이 보기에 엄청 허접해 보이고 허술해 보이고 띨띨해 보이고 재밌을까? 재미없어 보이는데 딱 이 느낌. 이러한 족구, 그리고 족구가 상징하는 어떤 가치들, 그런 것들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치르는 영화지 이 영화는. 싸구려틱하고 허술해 보이고 이런 외적인 영화의 모습들이 사실은 의도된 것이라는. 결국에는 좀 우리가 저번에도 인터스텔라라든가 나를 찾아줘를 봤는데 아무래도 보면은 뭐 거대한 거 보면서 멍 때리고 나를 찾아줘 같은 경우에는 뭐 저런 사이코패스가 다 있나 그러고서는 이제 그렇게 암울한 거로만 가다가 조금 소소한 재미를 느끼고 싶다. 그런 거라든가 그런 쪽으로 봐야지. 좀 밝은 것도 좀 봐줘야 돼. 너무 암울한 것만 보면은 사람이 피폐해져 진짜. 나 조금 딴소리긴 한데 이제 이게 좀 청춘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건데 그 SNL에서 유병재가 나와가지고 그 극한 직업의 유병재. 극한 직업이라고 이제 매니저 그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좀 웃긴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회사를 들어가는 씬이 있었는데 옆에서 직장 상사가 딱 툭툭 치면서 아프니까 청춘이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가 아프니까 청춘이야 이 새끼야. 내가 환자야 이 새끼야. 그러고서 뛰어간단 말이오. 아프면 환자지가 청춘이야 이 청춘이야 새끼야. 이 새끼야. 그러고서는 이제 뛰어간단 말이오. 그렇게 이제 직설적으로 대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웃음으로 갖다가 이제 영화로 승화시킨 것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소소한 웃음을 찾고 싶다면은 그런 것도 좋다는 거지. 내가 4일 전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든 느낌은 참 센스 있다.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노톤이에요. 다 되게 일상적이고 뭔가 오바스럽지도 않고 진짜 연기한다는 느낌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해요. 허접하지. 그냥 막 연기하는 것도 그냥 한 얘기를 하면은 주인공이 친구를 만났어. 근데 친구가 살이 엄청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보다. 그래서 맞아. 야 너 이렇게 살 왜 이렇게 뺐냐? 그러니까 친구가 다시마. 나 다시마 먹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어? 다시마 먹어. 그래? 너 고기도 안 먹냐? 다시마 먹어. 뭐 안 해? 다시마 먹어.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건조하고 무미건조한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도 너무 킥킥거리면서 웃기는 거야. 일단 이렇게 그냥 실없이 웃을 수 있는 영화인데 그 영화 내에서 던져준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다는 거. 그리고 사실 내용도 예상도 좀 가능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뻔하게 흘러갈 수 있는 느낌. 아까도 사실 뭐 청춘이 어떻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현실이 암울해서 제대로 못하고 이런 사실들은 사실 좀 다 뻔하고 좀 다 그러려니 하는 사실들이잖아. 그래서 그냥 뭐 그런 얘기 하고 있구나. 뭐 똑같은 얘기 또 하네.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야기하는 방식이 모노톤이고 그냥 현실적인 얘기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단조롭게 얘기하지만 그 와중에 센스 있게 받아치면서 재미나게 하다가 그 던져준 메시지를 가슴 한켠에 뭉클하게 오게 해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생각 없이 보더라도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얻어 걸린 거지, 얻어 걸린. 그래서 확실히 첫인상은 이건 그냥 남자인 내가 봐도 아우 냄새난다. 복학생 얘기라고 앉아있어. 거기다 족구 얘기라고 앉아있네. 족구나 해라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영화를 딱 보고 나서는 나쁘지 않다. 이런 정도 센스의 영화면은 뭐 20대 여성 관객들이 봐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재밌게 볼 만한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머 감각에 대한 센스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괜찮게 봐주지 않을까 여성 관객들도. 비록 소재가 이렇지만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이렇지. 이 정도에서 일부 스포일러가 없는 얘기를 마치고 본격적인 내용이나 이 영화에 대해서 스포일러를 포함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